위쳐, 정말 급한 문제가 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괴물 사냥꾼이라니. 다쳤나 보군. 좀 어때? 잘 낫고 있어요. 물론 당분간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지만 실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널 대신해 문제를 처리해줬으면 하는 건가? 그런 셈이죠. 실은 어떤 여자, 아니 레이디가 계신데 근데 누가 그분에게 사악한 주문을 건 것 같아서요. 저주일지도 모르죠. 어디 보자. 감미로운 목소리로 널 유혹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너하고 거리를 두고 도도하게 굴기라도 하나. 재미없어요, 위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래도 그 레이디가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분이 사악한 마법에 걸린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데 가서 퍼뜨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저도 원래는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걱정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비비에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남자를 멀리하는 편이죠. 그래서 속임수를 쓰기로 했어요. 속임수? 기사가 그래도 되는 건가? 전쟁에서는 그래도 되죠. 사랑도 전쟁이잖아요. 여튼 그래서 비비엔이 다니는 재봉사의 집 밖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죠. 비비엔이 집에서 나올 때 저도 움직였고 살짝이지만 그럴듯하게 비비엔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말을 건넸죠. 비비엔은 알겠다고 했죠. 처음엔 잘 흘러갔어요. 전 경치 좋은 길로 돌아가자고 했고 비비엔도 동의했죠. 전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고 길이 끝날 때쯤엔 비비엔도 대답을 해줬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비비엔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전 돌처럼 굳어버렸고 비비엔은 얼굴을 붉히더니 달려가 버렸어요.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몇 번이나 다시 다가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싶었거든요. 그러다 비비엔이 밤에 숲에 들어가곤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연못 주변 공터를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가봤지만 매번 놓치고 말았죠. 갑자기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밖에 이상한 행동이나 증상 같은 건 없었나? 아니요. 첫 만남 이후로는 비비엔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론 뭐라던가? 다들 비비엔이 수상하대요. 해질녘 이후로 비비엔을 본 사람이 없대요.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수상한 것 같진 않은데. 그 소리 말인데 감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소리였다면 지금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겠죠. 비비엔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겠나? 어떤 여자지? 현명한 전하의 시중을 드는 시녀예요. 비비엔의 어머니도 시녀였고 아버지는 기사셨죠.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공작 부인께 좀 물어보려고 하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궁전 담벼락 안에서 지내요. 하지만 운 좋게도 비비엔이 올해 토너먼트 홍보 대사를 맡게 됐어요. 참가자는 비비엔과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난 참가자가 아니야. 다 방법이 있죠. 명단에 제 이름을 적어뒀는데 그 자리에 당신이 들어가면 돼요. 토너먼트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비비엔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할 수 있어요. 토너먼트는 어떻게 진행되지? 1년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대회예요. 각지의 수많은 기사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찾아오죠. 물론 그보단 영광이 더 중요하지만 승마술, 궁술, 검술 영역에서 기사의 기량을 평가하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기대가 무척 큽니다. 하지만 비비엔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거군. 이건 평범한 의뢰가 아니야. 위쳐가 의뢰 때문에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것도 흔치 않지. 비용이 좀 들 거야. 제가 돈방석에 앉은 거물은 아니지만 의뢰에 걸맞는 보상은 당연히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죠? BBN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지만 저한테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 정도라면 마련해보죠. 좋아, 내가 확인해보지. 솔직히 나도 좀 궁금해지는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BBN을 만나시기 전에 토너먼트에서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해볼까요? 준비? 활을 쏘거나 말을 타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토너먼트 규칙이랑 그걸 실전에 적용하는 법도 아셔야 해요.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아무리 위쳐라도 연습은 필요하니까요. 토너먼트에서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경주할 때는 더 그렇고요. 선택은 자유지만요. 뭐부터 하실래요? 로치도 바람 좀 쐬면 좋겠지. 말을 타러 가볼까? 따라오세요. 한 번 더 해볼래요? 훈련용 허수아비를 더 설치해줄까요? 이제 됐어. 벌써 로치를 지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군. 이제 어쩌죠? 검술과 발놀림을 연습하면서 땀 좀 빼고 싶어. 좋아요. 그럼 1대1 근접전을 연습하죠. 기사마다 자기만의 전투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레인파르는 민을 창을 무기로 쓰죠. 따라오세요. 다른 기사와 팀을 이뤄 싸우게 될 거예요. 실제 전쟁에서의 소규모 접전과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1대1 결투를 하게 되고요. 그걸로 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1대1 결투를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은 BBN이 걱정될 뿐이에요. 어차피 집중도 못할 텐데 당신이 대신 출전하게 돼서 다행이네요. 훈련장 중앙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기사 한 명이 다가와서 도전할 겁니다. 위쳐, 이성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덤벼봐. 하나, 둘. 다음 묘지 주인은 바로 나. 좀 닥쳐라. 잘 해낼 줄은 알았지만 상상 이상인데요? 조금 더 연습하고 싶군. 보통은 기사가 아니라 괴물을 상대하니까. 잘 해낼 줄은 알았지만 상상 이상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해.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쉬운 위쳐 의뢰라도 이런 전투보단 뛰어난 실력이 필요하지. 이제 어쩌죠? 궁술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따라오세요. 정의로운 진정한 기사. 궁술 경기에서는 다른 사람과 시간과 점수를 두고 겨루게 돼. 먼저 모든 관역을 마치면 승리하죠. 내 실력이 널 쏜 큐피드만큼 좋길 바라지. 가끔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빨간 표적을 맞추세요. 한 번 더 하실래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지. 한 번 더 하실래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이제 토너먼트 등록 텐트로 가시죠. 명예와 영광도 좋지만 서류가 제대로 준비돼 있어야 하니까.
반갑군. 등록하고 싶은데.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 절차가 있는 법이지요. 기욤의 요청에 따라 당신의 가문을 중심으로 개인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결론은 뭐지? 리비아의 게롤트라는 이름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군. 그리고 포혼의 라빅스 경으로 참가하실 수도 있죠. 두 문장을 내세울 수 있는 참가자는 흔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비아의 게롤트에 관해 어떤 걸 알아냈는지 궁금한데. 1267년 위처 게롤트는 매부 여왕에게 기사차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게롤트라는 칭호를 얻었죠. 야루가를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전투가 있었고 이는 그 전투에서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전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래, 그랬었지. 그때 카이로와 난 한 무리의 북부인들을 이끌고 닐프가드 부대에 맞섰어.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했지. 그 강을 꼭 건너야 했으니까. 포혼의 라빅스,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낸 거지? 여기 투생에서는 가문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국의 기록 보관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필요한 정보는 다 찾아낼 수 있죠. 포혼의 라빅스는 신트라 통치자인 칼란테 여왕의 딸 파베타 공주를 기리는 연회에서 당신이 사용한 이름이었죠. 공주의 1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군. 난 게롤트야. 가명을 사용하고 싶진 않아. 가문의 문장에 새겨진 방패를 받으십시오. 난 위쳐야. 위쳐는 전투에서 방패 따위 사용하지 않아. 누가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이 방패는 토너먼트 참가를 기념하는 상징 같은 겁니다. 기념품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감사히 받도록 하지. 토너먼트의 경기 방법, 상품, 맹세에 관한 설명은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다면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법을 기욤한테 듣긴 했는데 혹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 지식에 대한 열정이 존경스럽군요. 총 3번의 경기가 진행되는데 궁술시합에서는 상대와 나란히 서서 겨루게 됩니다. 경주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경주로를 완주해야 합니다. 석궁으로 관역을 마치거나 검으로 훈련용 호수아비를 쓰러뜨리면 제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전투가 있습니다. 승자는 장년도 챔피언과 결투를 치르게 되지요. 각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제 텐트 밖에 있는 게시판에 결과가 게시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앞서고 있는지 언제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편리하군. 솔직히 말하지, 난 상품이라면 사죽을 못 써. 각 경기의 우승자는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영광과 칭호를 걸고 장년도 챔피언과 최종 결투를 치르게 되지요. 장년도 챔피언까지 쓰러뜨린다면 최고의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상품은 바로 그 유명한 마스터 무기 제작자 아센가르드의 코르넬리우스가 특별히 제작한 검입니다. 찬란한 공작 부인께서 나자이르에서 그 검을 가져라고 명하셨지요. 무슨 맹세를 말하는 거지? 전통에 따라 기사들은 토너먼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대상에 걸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미덕을 대표하는 것에 맹세하는 거지요. 이제 기사들의 토너먼트에 대해 필요한 건 충분히 알게 된 것 같군. 훌륭하군요. 그럼 이제 맹세하셔야 합니다. 무엇에 걸고 맹세하시겠습니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내 연인에 대한 사랑에 걸고
기사도를 존중할 것임을 맹세한다. 당신이 극복할 고난에 신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기 서명해 주시고 이 양식도 채워 주십시오. 필요한 준비는 다 끝난 것 같군요. 이제 기욤이 신청한 대로 토너먼트에 적합한 방옥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광냈군. 토너먼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근처의 텐트도 배정해 드렸습니다. 행운을 빌죠.